꼴값 떨고 있네. 이 모양으로 어떻게 회의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서울 강남 빌딩 거리, 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갈랐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던 10월의 어느 날, 71살 김영우 할아버지는 자신의 작은 구두 닦기 의자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고급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 자신의 구두를 가리키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김영우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이곳에서 구두를 닦아왔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구두를 닦는 솜씨만큼은 누구보다 정교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이 자리를 지켰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며 소소한 기쁨을 느꼈던 거죠. 죄송합니다, 아가씨. 금방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비록 그의 아들 김준혁이 이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의 회장이었지만 김영우는 그 사실을 굳이 내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구두 닦기 일을 계속했죠. 빨리요. 회의 시작 10분 전이라고요. 여성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재촉했어요. 김영우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낡은 도구 상자에서 광택제와 천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빨랐지만 정확했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숙련된 기술이 느껴졌어요. 이 회사에서 일하세요? 김영우는 작업을 하면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아들 회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어요. 아들에게 직접 듣는 것과는 또 다른 회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CJ 2장부터 8장까지 이어서 작성하고 각 장에 정해진 글자 수 공백 제외하고 1100를 확인해서 작성해줘. 1장 겸손한 구두 닦기 할아버지. 꼴값 떨고 있네. 이 모양으로 어떻게 회의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서울 강남 빌딩 거리, 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갈랐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던 10월의 어느 날, 71살 김영우 할아버지는 자신의 작은 구두 닦기 의자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고급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 자신의 구두를 가리키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김영우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이곳에서 구두를 닦아왔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구두를 닦는 솜씨만큼은 누구보다 정교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이 자리를 지켰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며 소소한 기쁨을 느꼈던 거죠. 죄송합니다, 아가씨. 금방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비록 그의 아들 김준혁이 이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의 회장이었지만 김영우는 그 사실을 굳이 내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구두 닦기 일을 계속했죠. 빨리요. 회의 시작 10분 전이라고요. 여성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재촉했어요. 김영우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낡은 도구 상자에서 광택제와 천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빨랐지만 정확했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숙련된 기술이 느껴졌어요. 이 회사에서 일하세요? 김영우는 작업을 하면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아들 회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어요. 아들에게 직접 듣는 것과는 또 다른 회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구두나 빨리 닦으세요. 여성의 차가운 대답이 김영우 할아버지의 마음을 살짝 아프게 했어요. 구두를 닦는 내내 그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름표를 보니 서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과장이라는 직함도 함께요. 김영우 할아버지는 묵묵히 구두에 집중했어요. 서지연의 고급 구두는 분명 비싼 제품이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았죠. 김영우는 자신의 기술을 총동원해 구두를 새 것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구두를 방치하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매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어요. 오랜 세월 구두를 닦아온 그에게는 아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서지연은 코웃음을 치며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요? 이거 100만 원짜리 구두인데 살 수나 있으세요? 서지연의 모욕적인 말에도 김영호 할아버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는 일이 끝나자 구두를 고객에게 건네며 정중하게 말했죠. 완성됐습니다. 이젠 회의에 늦지 않을 거예요. 서지연은 구두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 구두가 전보다 훨씬 더 반짝거렸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사 인사도 없이 지폐 한 장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잔돈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말과 함께 서지연은 휙 돌아서서 빌딩으로 사라졌어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지폐를 주머니에 넣었죠.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지만 오랜 세월 사람들을 대하며 단련된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지. 다 이해해야지. 김영호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강남 거리,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작은 공간을 지키고 있었죠. 비록 아들이 부잣건만 김영호 할아버지에게 이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영호 할아버지는 같은 자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땀을 식혀주었죠.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가 아파왔지만 김영호 할아버지는 그 통증마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머, 또 여기 계시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만났던 서지연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어제와 다른 고급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반갑게 미소를 지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구두를 닦아드릴까요? 서지연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김영호 할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죠. 어제 제 구두 닦은 거 상사가 보더니 다시 닦으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제대로 못 닦은 거예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 그가 닦은 구두는 분명 완벽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고객의 말에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정성껏 닦아드리겠습니다. 서지연은 자신의 비싼 하이힐을 내밀었고 김영호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작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서지연은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반말하고 막대해요. 나이 드셨다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정말 불편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어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묵묵히 참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가 언제 반말을... 또 시작이네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 변명하세요? 정말 어르신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시더라니까요. 서지연의 모욕적인 말에 김영호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구두를 완벽하게 닦은 후 김영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서지연은 구두를 들여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지불할 때는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제 그만 좀 쳐다보세요. 불편하네요. 그 말을 남기고 서지연은 빠른 걸음으로 빌딩 안으로 사라졌어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그녀가 남긴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지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2그룹에서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고 빠른 승진을 꿈꾸며 야망에 불타고 있었죠.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이었기에
그녀는 평소보다 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서지연 과장님,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작스러운 팀장의 말에 서지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가 제2그룹에 입사한 이후 회장님을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김준혁 회장은 대외 활동이 적고 신비주의적인 경영 스타일로 유명했죠. 저요? 회장님께서 왜 저를 찾으시죠?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바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서지연의 마음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죠. 어쩌면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저는 반드시 빠르게 승진할 거라고. 회장님이 제 능력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서지연은 자신의 재킷을 정돈하고 머리를 매만지며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팀장님, 저 먼저 올라가 볼게요. 서지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어요. 35살까지 팀장, 40살이 되기 전에 임원. 그녀의 계획은 확고했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서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장실 비서에게 다가갔어요. 마케팅팀 서지연 과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비서는 서지연을 차갑게 바라보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서지연 과장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지연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들어가세요. 서지연은 회장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매무새를 정돈했어요.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노크를 했죠. 들어오세요. 낮고 단단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지연은 문을 열고 생애 처음으로 김준혁 회장의 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그리고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 서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케팅팀 서지연 과장입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김준혁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서지연을 바라보았죠. 서지연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서 과장. 서지연은 회장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였죠. 김준혁 회장은 그녀를 잠시 관찰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김준혁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자 서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화면에는 그녀가 구두 닦기 할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서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김준혁 회장은 영상을 끄고 서지연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 구두 닦기 할아버지를 알아요? 서지연은 당황한 채 대답했어요. 빌딩 앞에서 구두 닦는 할아버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민해서. 그분은 김영호 씨입니다. 제 아버지세요. 서지연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김준혁 회장이 구두 닦기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요? 김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뚜렷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여러 번 말려도 구두 닦기 일을 계속하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고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싶으시다고 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서지연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어젯밤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평소 아버지는 절대 자신의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시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준혁은 창가로 다가가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서지연을 향해 돌아섰죠.
아버지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요즘 젊은이들의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만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래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서지연은 이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직감했어요.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죠. 저,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김준혁 회장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는 창립 이래 인간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직원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태도를 더 중요시하죠. 서지연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김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미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김준혁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구두 닦기 노인을 그렇게 대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서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려 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할아버지께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능력은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요? 김준혁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의 지난 프로젝트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당신의 성과는 평균 이상이지만 팀워크 점수는 최하위권이더군요. 동료들과의 협업에 문제가 많았고 부하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자신의 업무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이제 당신에게 통보합니다. 오늘부로 제2그룹에서의 당신의 모든 직위와 역할이 종료됩니다. 김준혁은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어냈어요. 그것은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갑자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김준혁은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모든 법적 절차는 준수했습니다. 당신의 계약서에는 회사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이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죠. 퇴직금과 위로금은 모두 지급될 겁니다. 서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꿈과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김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안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퇴사 절차를 밟으세요. 인사팀에서 안내할 겁니다. 서지연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회장님, 제발 나가주세요. 김준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의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해고 통지서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죠.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서지연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자동인형처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신의 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서지연은 차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그녀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게 말이 돼? 구두나 닦는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해고라니.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 구두나 닦는 할아버지가 회장의 아버지였고 그녀가 그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으니까요. 서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팀장이었죠. 서 과장, 어디 있어요? 회장님 비서한테 연락 받았어요. 짐 정리하러 올라와요.
서지연은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네. 곧. 팀장의 목소리에는 연민보다는 냉담함이 더 묻어 있었죠. 서지연은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어요. 사무실로 돌아간 서지연을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상태였고 동료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죠. 그녀가 평소 보여줬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들었어? 구두 닦기 할아버지한테 갑질했다가 해고당했대. 근데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 아버지셨던 거야. 자업자득이지 뭐. 평소에도 갑질 심했잖아.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긁었어요. 서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자리로 갔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일했던 책상 위의 물건들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어요. 사진 한 장, 머그컵 하나, 몇 권의 책. 그게 전부였죠. 인사팀에서 온 직원이 퇴직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오늘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계산되어 있습니다. 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제 그녀는 제2그룹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회사 출입증과 노트북을 반납해 주세요. 인사팀 직원의 말에 서지연은 기계적으로 목에 걸린 출입증을 벗고 노트북을 건넸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죠. 그럼 이제 나가주세요. 그 말은 서지연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에 짐을 담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의 뒤통수를 따라왔죠. 누구 하나 작별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빌딩을 나서는 순간 서지연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녀는 방황하듯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닿은 곳은 김영우 할아버지의 구두 닦기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비어있는 의자와 도구 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서지연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무너진 시작점이었죠.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이제 서지연에게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석 달이 지났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2월 서지연은 이력서를 들고 또 한 번의 면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건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제2그룹에서 해고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거짓말을 했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이미 소문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케팅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회장의 아버지에게 갑질했다가 해고당한 여자라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서지연은 이제 저축해둔 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명품 가방과 옷들을 하나둘 팔아야 했죠.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고향에 내려와라. 엄마 가게에서 일하면 되지. 하지만 서지연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서울에서의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연은 술에 취해 거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문득 자신이 제2그룹 빌딩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곳에는 여전히 김영우 할아버지가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술 기운에 용기를 내어 김영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김영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기억하지요. 서지연 아가씨.
그의 친절한 목소리에 서지연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김영우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마지막 명함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김영우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 할 일이라네. 서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죠.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연은 새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작은 회사들을 목표로 삼았죠. 그녀는 김영호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용서,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어쩌면 평생 이렇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의 작은 가게를 돕게 될지도 모르죠. 그녀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다시는 예전의 오만한 서지연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변화일지라도 말이에요. 눈 내리는 서울거리, 서지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녀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지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갑질 한 번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